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진행의 이용석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장 초반 상승 출발했다가 상승을 모두 반납하고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둔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까지 겹치면서 관망 심리가 커진 것 같은데요. 현재 코스피는 0.2% 하락한 3,078포인트, 코스닥은 0.37% 하락한 954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골판지 포장재 관련주와 인터넷 대표주들이 상승세에 맛보이고 있는데요.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박스권 시장 속에서 내 포트의 내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네,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뤄집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까요.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노란톡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주식잔소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참여도 가능합니다. 또 유튜브 서울경제TV 라이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함께 하실 전문위원님 두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훈 위원님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큰 변동성은 좀 없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일단 오늘 옵션 만기가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연휴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오늘까지 이번 주는 좀 관망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시장이 많이 좀 약해요. 시장이 좀 약한 그런 부분들은 수급 부재가 좀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전히 설 연휴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좀 방향성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오늘까지도 일단은 좀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망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하채기 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하채기 위원님은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시장이 지금 좀 불안불안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주식 초보자분들은 현금 확보를 최대한 많이 좀 하시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주식을 어느 정도 좀 하신 분들도 일정 부분의 현금 확보를 하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설이 연휴가 끝나고 나면은 그때 오히려 더 시장이 안 좋아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연휴를 좀 앞두고 일정 부분의 현금을 좀 확보하시고 그리고 연휴가 끝나고 나서 주 초반에 한번 방향을 좀 보고 그리고 나서 좀 대응을 해보자는 말씀드리겠고 또 어느 정도 실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 지금 분석해 보면은 조금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분할 매수를 해서 5회 정도나 7회 정도에 끊어가지고 분할 매수로 또 해도 되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종목들 잘 선별하셔서 바닥주들, 개별주 종목들 공략을 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자, 그럼 문자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지금 카카오, 포스코, 아모레지운데요. 이 문자 상담은 하채기 위원님이 도와주실게요. 네, 카카오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한 40만 5천 원, 한 이 정도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카카오 이제는 국민 기업이 됐죠.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메신저 카카오를 비롯해서 은행, 증권 등 금융산업에도 계속해서 좀 유지가 좀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주가는 끝이 어딜지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과 함께 동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꺾이게 되면은 동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시장과 같이 이제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일단은 홀딩 계속해서 좀 하시면 되겠고요. 또 카카오의 이제 개별적으로 좀 봤을 때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다거나 또는 장대 음봉 또 도지가 나오거나 또는 또 메이저 쪽이죠.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거나 이거를 종목별로 봤을 때 매도 포지션 수익 실현 구간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을 봤을 때는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이 종목도 동반 또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가 수익 실현하는 전략을 좀 가지고 가시면 좋겠다. 지금에서는 뭐 최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잡아드리는 것보다는 주식은 생물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흐름에 맞춰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오히려 더 좋다. 목표가를 정해놓고 가게 되면은 그 목표가가 오지 않으면은 오히려 더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물적으로 좀 말씀드렸다는 말씀드리겠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제철소 되겠는데요. 국제적으로 유명한 철강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또 자회사 쪽으로도 종속회사 쪽으로도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ICT,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 포스코의 그 종속회사를 좀 많이 두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 최근에 이제 철강 쪽 부분에서 철강소 쪽이 가격이 좀 오르면서 좀 오른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조선주 쪽으로 해서 1월달에 우리나라가 최대로 많이 좀 수주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해서 일단은 철강이 많이 들어가는 쪽이 조선업 쪽,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그다음에 전기, 가전 이렇게 되겠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철강 쪽이 많이 좀 들어가고 있는 것은 조선도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은 이 가전 쪽으로도 좀 철강 업체들이 수요가 많이 발생한다는 좀 이야기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전 쪽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이제 조선업 쪽까지 들어온다면은 더욱더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26만 4천이라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매수가가 지금 보시면은 어느 정도 좀 올라온 자리에서 지금 매수가 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중기적으로 중단기적으로 9월달 이후에 계속해서 쉬지 않고 12월달까지 1월달까지 상승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가격 밴드를 좀 보시면은 23만 9천 원 정도, 또 24만 원, 또 22만 원까지 여기까지 좀 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또 시장이 조금 불안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좀 정리를 좀 하시고 제가 볼 때는 22만 원 밑으로 왔을 때 그때 한번 우리가 매수 포지션을 한번 잡아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좀 정리를 하시고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같이 동반 하락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매수 타임을 잡아보자. 그래서 매도 후에 기다렸다 다시 사야 되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매도하시고 추후에 다시 매수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시장 폭락이 나오면은 꼭 봐야 되는 종목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모레 지우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관련된 화장품주들 2015년도에 정말 각광을 좀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중국 쪽에서도 많이 이제 기술력을 좀 따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아모레가 또 LG 생활건강이죠. 이쪽으로도 좀 많이 좀 추격을 좀 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 때로는 시장 점유율이 그쪽에서 좀 더 높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후보 주자들에게 많이 쫓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보면은 워낙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좀 하락했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25,000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가 좀 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주가 같은 경우는 한번 눌렸다가 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눌렸다가 다시 가는데 여기서 바로 가느냐 아니면은 행보를 해주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는데 일단은 지금 비중이 한 10% 정도 좀 갖고 계시니까 좀 더 보유를 좀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추후에 지금 장기적으로 좀 하락이 나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한번 출렁거리면은 그때 그 자리에서 한 번 정도는 5% 정도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가격적으로는 21,000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한번 추가 매수를 좀 해보자. 일단은 장기 하락했기 때문에 반등은 나오기 때문에 손절 없이 보유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시장과 같이 보자 홀딩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포스코는 지금 정리하고 22만 원 밑선에서 매수 포인트 잡아보자는 말씀 주셨습니다. 아모레 지우는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21,000원 밑에서 추가 매수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547님이 전화 주셨는데요. 오파스넷 매수가는 6,100원이고요. 비중은 30%, 지금 31% 정도의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30% 넘는 손실을 좀 보고 계시네요. 예, 예. 네, 조금 마음이 좀 아프실 것 같은데, 네, 뭐 어떤 게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나요? 아, 예. 주가가 너무 요즘 많이 빠지고 있어가지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파스넷 우리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아, 수고하십니다. 6,1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예, 예. 이거 혹시 무상증자를 받으신 건가요? 예, 무상증자 받았습니다. 17,000원에 사가지고. 무상증자 받은 가격이 이제 6,100원이 되시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면 이게 단기적으로 좀 보신 건가요? 아, 장기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신 게 단기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빠지고 내려오니까 예, 예. 대응을 못 하신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럼 일단 아버님 같은 경우는 단기 성향하고는 맞지가 않다라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예. 이거 시간 오래 걸릴 거예요, 아버님. 아, 오래 걸려요? 네, 오래 걸릴 걸로 전 보여져요. 예. 이게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예, 의료기 생산 뭐 하고 그런 종류죠. 지금 이게 소프트웨어 쪽, 통합솔루션 쪽의 회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사업을. 예, 예. 그래 또 요즘 적자는 아니고 흑자잖아요. 흑자인데요, 아버님. 예, 비싸요. 이 회사가. 예. 주가가 비싸다고요. 아, 예. 그리고 나서 무상증자가 상장이 되고 난 이후에 차익 매물이 지금 많이 나온 부분들이고요. 아, 예. 지금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단기로 들어가셨는데 대응 자체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예, 예, 예. 시장이 만약에 안 좋으면 예. 이 회사는 더 빠질 거예요. 이거 4,000원 그럼 깨고도 어떻게 해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요? 자, 손실이 5% 나고 10% 나고 했을 때는 예. 대응을 이제 반등 나오겠지라고 해서 대응을 안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예, 예.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니까 이제 올라가는구나라고 해서 매도를 안 하신 거고요. 예, 예. 다시 빠져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매도를 못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예, 예. 근데 지금 또 빠지고 있어요. 지금 또 예. 빠지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 더 빠진다는데? 그 생각을 또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예, 예. 이게 매도를 할 때는요. 예.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 매도요. 예, 네. 매도를 할 때는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거고 예. 예. 지금은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물량은 어느 정도 다 나온 것 같아요. 아, 예. 어느 정도 다 나왔는데 문제는 이게 여기에서 기간적으로 횡보를 해주고 나서 움직이느냐 아니면 한 번 더 빼느냐 이게 관건이랄 거란 말이에요. 예, 예, 이 예. 회사는 전 개인적으로 싸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아, 예. 반등이 나오게 되면 예, 예. 지금 비중이 30%시니까 예. 아마 한 4,600원대 정도에서 한 번 또 걸릴 거예요. 예, 예, 예. 4,600원 정도대 일부 좀 줄이시고 그다음에 5,000원대 초반자리 때도 저항이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때 조금 더 줄이시고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리고 아버님은 단기 하지 마세요. 예, 손절이 안 되시면 단기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예, 이상한 알겠- 개별주들도 하지 마세요. 예. 차라리 배당 받으면서 그런 길게 가져가는 종목군들 하시는 게 훨씬 더 낫고요. 예, 예. 대응 자체를 아버님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안전한 주식 위주로 하세요. 예. 아시겠죠? 예,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파스네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매도하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4,600원 그리고 5,000원대 초반에서 비중 줄이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도 받아보겠습니다. 8975번님인데요. KMW 78,300원에 비중은 10%고요. 손실률은 3.8%입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네. 힘차시네요. 네네. 네. 자, KMW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그게 미국 수주에 받았다고 뭐 어쩌고 하는데 네. 참 밀려가지고요. 올라갔다 또 밀리고 해서 그게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괜찮는지. 네, 알겠습니다. KMW 우리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어머니, 예, 이거 수주 받았다고 누가 그래요? 그랬는데 누가요? 저 방송에서 들었는데. 에? 방송에서 들었는데. 그럼 방송. 공시가 나와야 되는데 공시도 안 나왔는데요, 어머니? 아직 안 나왔어요. 아니, 아직 안 나온 게 아니라 수주 받은 게 없으니까 안 나왔겠지.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저 기다리면 올라갔겠죠. 좀 두고 기다리면 가려고요. 올라가겠죠? 네네네. 근데 뭐가 걱정돼서 전화를 주셨어? 좀 그래서 기다리면 올라갈 것 같은데. 사람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거는 다 올라가는데. 뭐가 유난히 올라가요, 지금? 뭐가 빨개지마다. 올라가요, 어머니? 네? 지금 뭐가 올라가고 있어? 어디 다른 다 빠지고 시기는 있는데. 올라가는데 이것만 안 올라갔잖아요. 왜 이것만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는 종목도 많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게 예. 참, 이게 사람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네네네. 저 올라가는 것들은 와, 기가 막히게 올라가는데 내 거는 징그럽게 안 올라가요. 네. 그래서 승질나고 짜증나고 열받고. 예. 그래서 이 더럽게 이거 그냥 확 손절해버리고 저거나 갈아탈까 그 생각도 들고요. 그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저는 안 아니야? 하려고요. 예. 그럼 그거 아니면 그냥 갖고 계셔 보세요, 어머니. 괜찮죠? 괜찮겠죠, 뭘. 괜찮겠지, 뭘. 마음이 편해지네요. 이게 주가가 좀 더 밀릴 수 있어요, 어머니. 거기서 추가 매수하면 되지 않아요? 어느 정도에서 매수하면 돼요, 추가 매수? 만약에 이게 주가가 밀리면 네. 7만 원 밑에? 7만 원 밑으로 만약에 내려오면 네. 그때 조금 분할로 조금만 더 매수해보자. 한 10% 정도만 더. 네네네. 그리고 이게 KMW가 어찌됐든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도 하고 일본도 하고 다 하잖아요. 네네. 그것 때문에 이제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그 얘기들이 재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부분들 때문에 일정한 부분들이 올라가기는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의 관건은 여기에서 상승을 해갖고 뭐 100% 이상 뭐 이렇게 또 올라갈 거냐, 네네.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관망을 하세요. 일단 추가 매수는 지금은 아니고요, 어머니. 네네네. 그리고 만약에 반등이 나오거나 하게 되면 다시 83,000원대 넘어설 거예요. 네. 그럼 그때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줘야 돼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게 움직여줘야 네네. 전고점을 넘어갈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전고점 이 거래량이 늘어나지가 않는다라면 네. 한 83,000원 이 원저리 때는 일부 좀 챙겨 놓고 좀 보세요. 네. 아시겠죠? 예, 알았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시청자님의 목소리가 좀 밝으셔서 저도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네, 7만 원 밑에서 추가 매수 의견도 주셨고 83,000원대에서 매도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지캠 생명과학,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국선제인데요. 네, 문자 상담은 하채기 위원님께서 도와주실게요. 네, 엔지캠 생명과학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먼저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매수가가 105,700원. 한번 매수가 자리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자, 이 정도 좀 된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조금 흔들리면서 주가가 좀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뭐 외국인 쪽에서라든가 뭐 기관 쪽에서도 좀 보면 알겠지만, 크게 뭐 매도 물량이 나온 건 아니고요. 시장에 의해서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좀 받으면서 주가가 좀 흘러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기술 성장주로서의 코넥스에 있다가 코스닥으로 이전해서 좀 상당을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기술력이 좀 있다, 뭐 원료의약품점 업체로서의 뭐 시장에서 또는 뭐 업계에서는 좀 인정을 받는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는 조금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좀 봐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뭐 폐혈증이라든가 뭐 전시, 일단 뭐 상장한 지가 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순이익에 좀 적자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는 그 부분에서는 기술 성장으로서 특혜가 좀 있기 때문에 뭐 상장 폐지 조건에는 아직까지는 해당이 좀 안 되겠다를 말씀드리겠고, 뭐 유보율이라든가 부채율 봤을 때도 큰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좀 잘 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시장이 조금 흘러내리면서 같이 흘러내리는 그런 부분인데, 특별하게 종목에 문제가 있다 하면은 이 종목 좀 정리를 하셔야 하는 게 맞겠지만은, 특별하게 종목에 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보유를 좀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일단은 뭐 시장이 조금 밀린다 하면 또 동반 하락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현재 뭐 비중이 한 20% 정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일단은 조금 더 가져가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굳이 이 종목을 뭐 아직까지는 손절 라인을 대응하시기는 조금 예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계속해서 좀 홀드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13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 이 정도까지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지금 라인에서 이제 손절 라인을 잡아보신다고 하면은, 잡아드린다고 하면은 8만 3천 원 이 정도 자리에서 이게 이제 무너지게 되면은 여기 앞에 좀 지대가 무너지면서 더 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 8만 3천 원 정도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스틱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신규 상장 종목들을 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기술 성장주로서 최근에 좀 상장이 된 회사가 좀 되겠는데, 국내 유일의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을 좀 만들고 있는 좀 회사가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이런 건 다 좋은데 주가에 조금 신규 상장주들은 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건 이제 최근에 좀 상장을 했기 때문에 분봉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냥 가격 밴드를 좀 잡아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27,000원 정도 부근에서 27,700원 이 정도 부근에서 한번 바운드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좀 나오면은 29,000원 또는 32,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신규 상장 종목들 좀 안 하시는 게,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선제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매수가가 3,65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 정도 된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는데, 주가의 좀 흐름을 봤을 때 크게 어떤 시세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뭐 악재가 나오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일단 업체에서 만들고 있는 이런 것들 봐서 성장 그런 부분은 모멘텀은 좀 아니지만은, 일단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뭐 저평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의 그 몸집, 몸값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726원까지는 올라와줘야지만이 기본적인 자기가 그 몸집이기 때문에, 기본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또 주가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서 좀 홀딩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30%이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은 더 늘리지 마시고 일단 홀딩 하시고, 만약에 매수가가 여기 단기적으로 한번 올라온다 그러면 한번 정리해 주시고, 시장이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시장이 한번 크게 충격이 나오면은 그때 한번 저점 매수를 좀 가보시는 것 같고, 만약에 여기에서 반등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내 매수가까지 안 올라오고 계속해서 흘러내린다 하면은 불안해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홀딩하시고, 시장이 뭐 크게 충격이 와서 나온다 하면은 그때 정도는 한 5% 정도는 더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조금 평가를 낮추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엔지캠 생명과학 보유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13만 원, 14만 원, 손절 라인은 8만 3천 원 정도 정해주셨습니다. 네이버 로보틱스 신규 상장 좀 피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한국선제는 보유 전략 주셨습니다. 매수가에서 조금 매도하고 평단가 낮춰가는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네요.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고요. 네, 28,800원. 비중은 10%, 지금 0.2% 수익 보고 계십니다. 8490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테스가 수주가 좀 나오긴 나오는데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네. 좀 궁금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 전문위원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테스가 수주가 나오는데 주가가 지지부진하다. 다른 반도체 장비들의 흐름들은 어떤가요? 머니가 IPS나 뭐 이런 기업들은 최근에 쉬고 있죠, 같이. 예. 그리고 그 수주나 이런 부분들 보고 이제 매수를 하신 건가요? 예, 실적도 좋게 나올 것 같았었고 네. 수주도 잘 나오기에 이거 네. 작년에 매수를 했거든요. 작년에 예. 그럼 12월 달에 매수를 하셨네요. 예, 한 11월 달 정도에 매수를 했는 것 같습니다. 11월 달에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좀 가지고 계셨다. 10% 비중이시고요. 예. 그러면 어차피 이게 단기적으로 좀 보신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은 그냥 가져가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 지금 29,000원, 뭐 31,000원에서 27,000원 이렇게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 뭐 빅사이클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모자른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사실 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도 지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장비주들 또한 마찬가지로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시장 자체가 지금 조정기를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도 정체되어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테스도 아마 계속 당분간은 일정한 부분들은 좀 더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10% 비중이시면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시장이 밀리면서 종목까지 같이 밀려버리게 되면 그때는 좀 비중을 좀 더 늘리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 더 사라고요? 응? 더 사라고요? 비중이 한 27,000원 정도까지 밀리면 네. 저는 비중 10%니까 10% 정도는 더 늘려도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뭐 27,000원 밑으로는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셔도 괜찮고 예. 반등이 상승의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34,000원, 35,000원 그 정도 때까지는 움직일 여력이 좀 있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지금 좀 더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테스 보유 전략 주셨습니다. 지금 조금 정체된 상황이니까 시장이 밀리면 비중 늘리는 전략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도 받아보겠습니다. MP한강이고요. 네, 1,250원의 매수가, 비중은 20%, 손실이 지금 18%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5780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손실을 네, 좀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시네요. 네. 좀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이게 무슨 재무적인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갑자기 빠지는가 싶어가지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네. 1,460원까지 올랐는데, 네. 매도를 못 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네. 네. 자, 그럼 MP한강 우리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1,400원대 1,25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네. 1,25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 결국 그럼 작년 12월 달에 매수를 하신 거네요? 아니요. 얼마 전에 했어요. 며칠 전에? 예,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한 2월 달이나 2월 초나 1월 말 정도에 매수하셨네요? 예. 근데 1,400원대까지 갔는데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매도를 못 했어요.
이게 뭐 초 단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전화하는 사이에 그냥 빠져버리더라고요. 전화하는 사이에 예. 이런 종목을 왜 하셨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손절해야 돼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더 해서 기다려야 돼요? 이 종목을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이게 전에 어. 몇 번 사서 수익을 좀 많이 남겼어요. 수익을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셔가지고? 예. 네. 그래서 빠지기를 또 매수를 했는데 1,400원대 그때 매도하려고 했는데 뭐 그냥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려가지고 매도를 못 했거든요.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렸다. 비중이 20%고 1,250원인데요. 네. 일단은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어머니. 그래요? 추가 매수는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있는 것만 보세요, 어머니. 그리고 이 종목을 샀다 팔았다를 좀 많이 하셨다고 하면 네. 이 종목에 있어서 흐름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보이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 손절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세요, 어머니? 그건 아닌데 혹시 무슨 문제가 회사에 있나 싶어가지고요. 회사에 문제가 있나? 네. 뭐 재무적으로는 문제가 될 부분들은 없어요. HTS 상에 보면. 예. 적자가 난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요. 네. 뭐 이게 뭐 상폐가 되거나 관리 종목이 되거나 그런 혹시 부분들은 그럴까 아니에요. 싶어가지고 겁이 그런 나요. 부분들은 아니에요, 어머니. 네. 그러니까 그런 분 아니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냥 반등 나오면 네. 요번에 매도를 좀 잘 하시고 네. 괜찮은 주식 하세요, 어머니. 재무도 네, 괜찮은 알았습니다. 거. 무슨 성공 말씀인지 투자하시고요. 다음 예. 네. 자, MP 한강 추가 매수 의견은 좀 금지하라 이런 말씀 주셨고 반등 나온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또 만나보겠습니다. KT 동양철관 신케카바이오인데요. 자, 문자 상담은 우리 하채기 위원님께서 도와주실게요. 네, 어제도 이거 종목을 좀 들어오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좋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좀 봤을 때도 상당히 주가가 좀 빠져있는, 장기적으로 좀 빠졌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KT 주가의 좀 흐름을 보겠는데, 뭐 2000년도 이후에, 보시면은 1999년 이후에 지금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빠지는 그런 부분인데 또 일단 KT가 조금 회장 체제가 좀 바뀌면서 어느 정도 그룹을 좀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성장 모멘텀하고 같이 맞춰서 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비중이 지금 80%라고 좀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비중이 좀 많으세요. 좀 줄여서 가시는 게 좀 좋겠다.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뭐 80%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조금 더 비중을 좀 줄여서 가자.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종목 봤을 때는 괜찮은데 시장이 만약에 출렁거리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종목들도 한 번 정도는 다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을 조금 더 줄여 가셔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은 한 20에서 30% 정도 좀 잡고 대응을 좀 해보시라는 말씀드리겠고 일단 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는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게 좀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부분에서 27,000원, 28,000원 정도 중단기적으로는 좀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되겠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4만 원까지도 열려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굳이 이 종목 뭐 손절은 좀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은 계속해서 좀 홀딩을 좀 하시면서 가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동양철관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종목 검색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지금 단기적으로 좀 살짝 좀 올라갔다가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의사가 뭐 실적이 안 나오면은 문제가 좀 되겠는데 실적이 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실적을 좀 믿고 좀 가보자는 말씀드리고 이 종목과 또 코스피 좀 종목이고 또 회사 자체가 또 동국실업이 최대 주주이면서 또 오랫동안 또 사업을 좀 특히 철강 쪽 합금 쪽으로 영위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실적이 안 좋다고 하면 이런 종목들이 좀 문제가 좀 되겠지만은 뭐 현재는 뭐 실적이 나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1,320원 정도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철강 쪽 같은 경우는 뭐 이슈가 성장적으로 나오긴 조금 힘들죠. 그래서 개별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겠다. 근데 나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느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대응하시느냐에 따라 다르겠는데,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손절 없이 가져가시고, 만약에 좀 종목이 흔들린다, 좀 빠진다 그러면은 만약에 1,000원 정도 이하로 온다, 이 가격대죠. 1,000원 정도 이하로 온다 하면 오히려 저는 이제 비중이 10%니까 추가 매수를 하셔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아니다 나는 단기적으로 좀 보겠다는 말씀 좀 드리면은 61선을 손절 라인으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목표가는 저번에 1월 달에 만들어졌던 1,385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신테크와 바이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주가의 좀 흐름이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좀 실적을 조금 한번 보도록 좀 하겠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뭐 당기순이익은 적자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실적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실적이 못 받쳐주는 게 좀 아쉽다. 단지 이제 조금 이제 위안이 되는 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기술 성장주로서 좀 상장이 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좀 인정해주는, 그래서 바이오 쪽 관련된 종목들이 좀 기술 성장하는 것도 많이 있죠. 근데 일단은 기술 성장하더라도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와준다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쉽다.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우리가 반등 구간을 좀 대비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일단 좀 매수가를 좀 보니까 이 정도 좀 가격대가 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빠지는 데 있어서 크게 어떤 문제가 뭐 악재가 나오면서 빠진 것도 아니고, 뭐 수급적으로 봐도 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한 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만들어졌다. 그래서 앞에 이 지지죠, 이 지지 구간도 좀 있기 때문에 반등 구간을 노려서 우리가 한번 나와보자. 그래서 일단은 이 박스권을 움직이는 형태로 좀 가져간다 하면은 매수가까지 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매수가 좀 올라오면은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실적이 나오면서 상장이 좀 된 종목들을 좀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기술적 반등은 좀 나올 것 같으니까 매수가에 정리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KT는 비중이 너무 많으니 20에서 30% 정도로 비중 줄이는 전략, 그리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자 말씀 주셨고요. 동양철과 뭐 장기적으로 실적 믿고 가보자, 1,000원 이하는 추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4만 원 61선에서 손절 라인까지 정해 주셨습니다. 신테크바이오는 반등 나올 수 있으니 매수가에서 정리하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922번님이 전화 주셨는데요. 포비스 TNC 998원, 비중은 5%, 지금 2.5%의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지금 이게 제가 작년 11월에 샀다가 조금 팔고 다시 샀는데 거래 정지가 됐어요. 네. 그래서 2주간 거래 정지 끝나고 1월 25일쯤 다시 재개가 되나 했더니 거래가 다시 안 되고 다시 네. 체크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서. 네,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전망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군요. 네. 네, 포비스 TNC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년 11월 달에 샀다가 조금 팔았다가 1월 팔고 4일 다시 또 샀어요. 1월 4일 날? 네. 1월 4일 날 매수를 하셨다고요? 거래 정지가 됐었는데? 그날 사고 그 다음 날부터 거래 중지가 됐나 봐. 그러니까 11월에 사고 조금 매도했다가 조금 더 샀어요.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어머니? 그냥 싸니까 샀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온라인 교육주라고 추천받아. 온라인 교육주요? 거래 정지가 왜 됐는지는 알고 계시죠?
예, 그 상장 폐지 얘기는 실질 심사 받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실질 공시가 심사가 1월 25일인가 끝나는 걸로 들었는데 다시 또 연장이 됐잖아요. 그죠? 네, 네. 언제까지 연장됐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공시를 보시면 네. 지금 여기에서 이거는 지금 포비스 TNC를 좀 보게 되면 예. 1월 25일 날 어, 공시가 나온 게 있어요. 네. 2월 17일까지. 네, 네. 2월 17일까지 다음 주 수요일이네요. 아, 예.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해당 여부를 결정을 하고 예. 거래 정지가 계속 되거나 아니면 해제가 되거나 그때 좀 결정이 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지금 거래가 정지가 됐던 게 예. 영업 정지에 대한 공시가 좀 나왔었어요. 1월 4일 날 그죠? 네. 이건 네.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 못했어요. 예? 확인 못했어요. 그 이후에는 아니 그 매수를 직접 하셨으면은 어머님 돈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걸 확인도 안 하고서 있으면 안 되죠. 이게 영업 정지가 돼서 거래 정지가 됐는데 네. 총판 계약이나 이 부분들 쪽이었었어요. 어도비 시스템하고 총판권이 있었었는데 예. 요게 이제 요 부분들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된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지금 또 보게 되면 어도비 시스템주 국내 총판 계획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러면 이게 상장 폐지까지 갈까? 그 부분들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일단 뚜껑은 좀 열어봐야 될 그런 상황들인데 예. 다음 주 수요일 날 아마 결과가 좀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좀 가지고 있어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 네. 챙기면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성공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포비스 TNC 반등 나오면 챙기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2768님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지금 문자로 가겠습니다. 지금 영진약품이고요. 7,610원, 지금 비중은 35%, 12.4%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영진약품 좀 어떻게 볼까요? 네, 7,000원대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7,61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단기적으로 좀 보신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중요한 부분들은 차트가 깨지거나 하게 된다라면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6,500원짜리대가 일단은 최근에 형성돼 있는 저점이에요. 지지를 해주려고 노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반등 시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비중 35%는 좀 비중이 좀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좀 가지고 계셨다가 7,200원대 위로 올라오게 되면 좀 비중을 좀 줄여 놓으세요. 그렇게 좀 비중을 좀 줄여 놓고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좀 봤다라면 대응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나 이거 길게 봤다, 길게 볼 목적으로 봤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매도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게 봤다라면 일단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드리고, 단기적으로 봤다라고 하게 되면 7,200원대는 좀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진약품 7,200원 단기로 보셨으면 7,200원대의 비중 줄이는 전략, 장기로 보셨으면 보유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또 문자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네, 세종공업, 모나미, 바이넥스입니다. 네, 이 문자 상담은 하채기 위원님께서 도와주실게요. 네, 세종공업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매수가가 11,300원. 이 정도 좀 자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소리 소문 없이 좀 상승하는 종목인데, 일단은 뭐 탄소 배출권, 또 뭐 수소차 관련해가지고 자동차 부품이기 때문에 연관해서 좀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일단 주가의 좀 흐름을 살펴보면은 그동안에 좀 많이 좀 올라왔어요. 이제 물론 이제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 그런 건 이제 있겠죠. 근데 이제 달리는 말에 올라탔다가 떨어지게 되면은 상당히 또 힘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바닥에서 좀 많이 좀 올라온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수소차 관련해서 성장주로서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감소 배출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주가에 좀 봤을 때도 저평가가 좀 되어 있는 그런 좀 종목이 되겠다. 뭐 실적 같은 경우도 2017년도에만 좀 좋지가 않았지 2018년도부터 이제 회복이 되면서 2019년도 완전히 좀 회복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구조를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 매수가에 한번 올라오면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런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좀 가지고 계시다가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한번 폭락이 나오면은 이런 종목들은 무조건 저점 매수를 해서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야지만이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에 오면은 좀 정리를 좀 하시고 추후에 버리지 마시고요. 관심 종목에서 두고 있다가 시장이 폭락이 나오면 그때는 다른 종목 사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 저가 저점 매수 기회로 잡아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다미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본 불매운동이라든가 뭐 엔젤 산업으로 연관이 돼서 좀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뭐 8월까지 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쭉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뭐 또 마스크하고도 관련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가 뭐 증가하게 되면 마스크 쪽으로도 또 연관이 돼서 또 이슈가 됐던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주가의 지금 흐름이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주봉을 좀 봤을 때도 지금 계속해서 8월달 이후에 좀 빠지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8월 이후에 계속해서 빠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외국인 쪽에서도 계속해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바라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일단 지금 매수가를 보니까 7,300원 이 정도 좀 자리가 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가격대는 한 6,000원 정도, 또는 6,100원 정도까지 좀 올라올 것 같고, 그 이상을 가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뭐 재료가 나오거나 아니면 전일에 종가가 끝나고 나서 뭐 시간 외적으로 이슈가 나온다고 하면 7,000원 정도, 또 7,300원 갈 수 있지,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 6,000원 정도에서 6,100원 정도에 멈출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 오면은 일단은 정리 좀 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은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좀 들어오고 있고 계속해서 좀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홀딩 전략하시면서 반등이 나오면 정리를 해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자, 바이넥스 오늘 이제 이슈가 좀 나왔었죠. 그다음에 이수앱 지수 같은 경우도 같이 좀 이슈가 좀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 다음 주에 러시아 백신이죠. 스푸트니크 V 부분에 있어서 뭐 CMO 계약을 이야기해서 뭐 한국에 방문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바이넥스 이수앱 지수가 좀 거론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제약주와 이런 것들은 재료가 노출이 되게 되면은 그 뒤로는 그 재료 노출 이후에는 기대 심리가 꺾이는 그런 영향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또 주가도 지금 많이 좀 올라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33,700원 이 정도 좀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주가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당분간은 조금 쉬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좀 만들어졌다. 쭉 올라왔다가 박스권을 좀 만들고 있는데,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좀 관건 같은데, 일단 제로 노출로 인해서 아무래도 탄력들은 조금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에 오면 정리를 좀 하시고요. 제가 볼 땐 이 23,400원 정도, 이 정도 왔을 때, 이 하단에 왔을 때 조금 우리가 매수 타임을 잡아보면서 박스권으로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매수가에 오면 정리를 하시고 24,000원 정도, 23,000원 정도 이때 박스 하단에 오면은 그때 한번 매수 타임을 노려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공업 매수가에 정리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평가 종목이니 관심 종목에 넣어둬도 좋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모나미 반등 나오면 6,000원에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바이넥스는 매수가에서 오면 정리, 23,000원에서 4,000원 정도에서는 이제 추가 매수 의견까지 주셨네요. 자, 다음 전화도 받아보겠습니다. 5148님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미투원이고요. 매수가는 7,000원, 비중은 10%, 손실률은 2.3%네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좀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그 1월 29일쯤인가 해서 지인 추천으로 해서 네. 추천을 그 매수를 10% 했는데 혹시 상황이 좀 어떤지 궁금해서 한번 전화드렸습니다. 네, 비중 10%시고요. 네. 네네. 자, 미투원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인의 추천으로 네네. 매수를 하셨다. 네네. 지인분이 그 이후에는 뭐 얘기가 없었나요? 따로 뭐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냥 괜찮을 거라고 해서 추천을 네. 했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상황이 좀 어떤지 궁금해서 한번 자, 전화드렸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네.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죠? 게임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은 나오나요? 실적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알아본 게 아닌데요. 어떤 게임을 하죠, 이 회사가? 어떤 게임인지는 제가 듣지는 못했고요. 일단 그 지인이 좀 잘 하고 있어서 일단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순전히 지인 말 얘기 듣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본인의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죠? 그 부분들은 네. 좀 체크를 하고. 미투온 회사가 나쁜 회사가 아니에요. 좋은 회사예요. 아, 네네. 근데 얘네가 보면 게임이 뭐 카지노 뭐 이런 게임인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임을 해요. 실적도 네네. 좋아요. 실적도 좋은데 주가는 못 올라간 케이스거든요. 네네. 최근에 게임주들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네. 나쁘지는 않고 지금 매수를 하신 단가가 7,000원. 네네. 그렇게 나쁜 자리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럼 막- 만약에 만약에 혹시 매도를 만약에 생각한다면은 혹시 어느 금액쯤이 괜찮을까 싶어서. 매도를 한다. 단기적으로 만약에, 네네. 이거 지금 단기적으로 보실 생각이신 건가요? 아니면은 여유를 좀 갖고 그렇게 보시는 너무 건가요? 단기적은 아니고요. 네네. 너무 단기적은 아니다. 네네. 그럼 우선을 봐야 될 거는 한 8,300원에서 8,500원짜리 대가 있을 거예요. 네네. 그 자리대가 요 구간이 아마 좀 저항 자리대에 진입을 하는 자리거든요. 네네. 그 정도 대에서 일부 좀 줄여놓고 챙겨놓고 네. 나머지만 좀 가져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미투원 8,300원에서 8,500원 정도 저항 지지대에서 일부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좀 도움되는 잔소리 좀 많이 해주셨는데 오장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냥 오늘도 관망이에요. 관망이 좀 더 나은 것 같고요. 설 이후에 좀 보는 게 낫고, 그리고 이제 현금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계시면 이걸 다 써야 속이 편하신 분들이 좀 많아요, 보니까. 그리고 한 방에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항상 분할 매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연휴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솔직히 현금 100% 갖고 계신 분들 없을 거예요. 그럼 지금은 그냥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는, 그리고 설 이후에 좀 판단을 해서 대응하는, 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뭐 그 정도만 좀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관망 그리고 설 이후에 판단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하책 위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에 주식 초보자분들이 많이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는 좀 현금 확보를 최대한 좀 많이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지속적으로 좀 드리고 있고요. 또 이 주식을 좀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도 일단은 어느 정도 조금 정리를 하자. 왜냐하면 리스크는 발생했을 때 대응보다는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을 때가 오히려 낫다. 만약에 리스크가 발생하고 나서 대응하려고 하면은 또 타임이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따가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을 합니다. 바로 이어서 팬플러스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유튜브에서의 라이브 동시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고 또 시장을 좀 대안을 할 수 있는 종목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언급했던 종목도 지금 오늘 좀 시세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도 우리가 대안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테니까 점심시간 잠깐 놓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방송 잘 들으시고 그러면은 나중에 정말 맛있는 또 식사를 하실 수 있으니까 잠시 후에 끝나고 바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노란톡 채팅방 서울경제TV 주식잔소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참여 가능합니다.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에 가치할 수 있는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